의류 제조업체 김 사장. 요즘 회사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문제들로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품질관리팀은 고객 만족도가 낮아져 문제라고 하고, 영업팀은 고객사의 납기를 못 지켜 큰일이라고 아우성이죠. 또 생산팀은 잔업이 늘어나 직원들의 불만이 치솟고 있다는데요. 게다가 이런 문제의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기만 하니 부서 간 불신의 벽이 점점 높아져 갑니다. 이와 같이 얽히고 설킨 수많은 문제들,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써봐도 막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상황이 점점 악화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TOC, 즉 제약이론이라고 불리는 방법을 쓰면 좋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일까요? 비유를 통해 쉽게 그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온몸이 아파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열도 심하고 기침도 나고요. 요통에 다리도 후들거리고 심지어 오한까지 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각각의 증상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죠. 먼저 해열제와 기침약을 먹고, 요통에는 마사지를 받고, 후들거리는 다리 때문에는 아스피린을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한을 잠재우기 위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며칠간을 보냈죠. 그런데도 차도가 없어 의사를 찾아갔는데요. 그러자 의사는 다음과 같이 진단했습니다. 요통과 다리 경련은 근육통 때문이고, 근육통과 오한은 고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열의 원인은 면역체계가 깨졌기 때문이고, 또 기침이 나는 것은 폐가 감염되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면역체계가 깨지고 폐가 감염된 것으로 봐서 당신 병의 근본 원인은 폐렴입니다 라고요. 결국 근본 원인인 폐렴을 치료하자 환자를 괴롭히던 온갖 증상들이 말끔하게 사라졌습니다. 조직의 문제 또한 이와 같이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합니다. 도요타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2000년대 초반 믿을만한 차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많은 소비자들이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를 떠올렸습니다. 불량률 0.001% 미만, 즉 10만 대의 차를 생산할 때 한 대의 불량이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도요타의 품질은 전설에 가까웠습니다. 도요타는 이런 품질 비결에 대해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품질 관리를 한 덕분이라고 했는데요. 2000년대에 들어와 도요타는 이런 자신들의 품질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장악에 나섰습니다. 시장 조사 결과 글로벌 시장은 매우 경쟁이 치열하고 고객들의 요구도 다양했죠. 이에 도요타는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차를 값싸게 제공하는 것이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모델과 내부의 세부 옵션을 다양화했죠. 또한 싸게 팔기 위해 생산 단가도 낮춰야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 공정을 단순화하고 모듈화시켰죠. 이제는 완벽하게 준비되었다고 생각한 도요타는 제품을 출시했고, 소비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납품업체에서 제공받은 부품에서 불량이 대거 발생한 건데요. 급기야 2009년에는 렉서스 급발진 사고로 일가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 결과 도요타는 1000만 대가 넘는 리콜 사태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도요타의 명성은 추락했고 회사 전체가 큰 위기를 맞게 되었죠. 그러나 이 대형 사고가 나기 전에 품질 불량의 사인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도요타는 이런 문제의 원인이 납품업체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납품업체들이 우리가 시키는 매뉴얼대로 차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납품업체들을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불량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동시에 회사의 신뢰도 역시 계속해서 추락했죠. 렉서스 사고를 겪고 나서야 도요타는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도 끝에 결국 도요타는 TOC를 활용하여 그 해결책을 찾아냈죠. 그렇다면 TOC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제약이론은 흔히 체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체인에 약한 고리가 끼어 있다면 어떨까요? 나머지 고리들이 아무리 튼튼해도 이 약한 고리 때문에 전체 체인이 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약한 고리가 전체 체인의 강도를 낮추는 제약, 즉 근본 원인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도 이런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근본 원인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한 곳에 펼쳐
무엇이 원인 요소이고 결과 요소인지에 대해 서로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분석된 인과관계도를 토대로 가장 핵심이 되는 근본 원인을 찾아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찾아낸 근본 원인을 해결함으로써 수많은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하는 겁니다. 실제로 도요타도 가장 먼저 문제들의 인과관계를 분석했습니다. 불량 발생의 원인을 찾아보니 납품 제품의 품질 저하가 문제였죠. 또 품질 저하의 원인을 찾아보니 납품업체들이 필요한 절차를 생략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 다음 납품업체가 절차를 생략하는 근본 원인을 찾아보니 도요타의 지나친 원가 절감 요구가 문제였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근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한 도요타는 지나친 원가 절감 요구를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 도요타의 품질 경쟁력은 다시 올라갔는데요. 2011년 미국의 JD 파워의 신차 품질 조사에서 다시금 불량이 가장 적은 차 1위를 차지하며 도요타는 옛 명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해 고민이신가요? 그렇다면 티오스의 3단계를 활용해 보세요. 여러 문제들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후 가장 근본이 되는 원인을 찾아 그것을 콕 집어 해결할 때 수많은 문제로 얽힌 미로 속에서 한 방에 탈출할 수 있을 겁니다.